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인간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부탁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주로 거절하는 편인가요? 저는 쉽게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부탁을 들어주자니 내가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상대방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불편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의로 부탁을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너무 당연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배려가 상대의 권리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를 잘 지키고 과감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지은 이는 무행거, 옮긴 이는 최인애, 발행은 세멘 파커스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확실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드러운 동시에 강단이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T는 22살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가족들은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그녀도 결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선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겨우 몇 번 보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 자리에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T는 조건만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 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T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T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 뿐이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T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잘한 일에서조차 칭찬보다 질책과 꾸중을 듣는 아이는 매사에 살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뿐이다.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매질을 피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다. 원래는 말썽꾸러기이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의 공격적인 아이가 순한 양처럼 구는 것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한 모습의 어른이 된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불량한 취미 하나 없이 돈을 버는 족족 얌전히 부모님에게 갖다 바친다. 그러고는 일을 핑계로 가족에게서 도망친다. 그는 남들이 자신에게 웃어줘야만 비로소 안심한다. 설령 남이 웃어주지 않아도 자신은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래야만 타인의 악의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다툼을, 불화를, 자신을 향한 타인의 적의를 두려워한다. 악의적인 언사나 공격을 받으면 혹은 자신이 당황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무력감과 배신감,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쩐지 괴롭혀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된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상대의 의도를 따져볼 생각도 없이 믿어버리며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 용서한다. 그는 남이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도 차라리 속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때로는 속는 것도 인생 경험이라며 어쩌면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무언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는 쉽게 질 나쁜 사람의 타깃이 되지만 금방 아무 일도 아닌 척 털고 일어선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속인다. 남이 꿍꿍이를 품고 잘해줘도 그는 받아들인다. 그는 화도 잘 내고 달래기도 쉬우며 금세 기뻐했다가 또 슬퍼한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여전히 살 만한 세상, 온기가 남아있는 세상이라고 느낀다. 결론적으로 그는 잘 화내고 미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을 안에 꽁꽁 싸매놓고 터지기 쉬운 만두가 되고 만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라는 제목의 꽁트가 있었다. 주인공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슴팍을 팡팡 치며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때 주인공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차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가 민망했던 그는 결국 이불을 싸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벌벌 떨며 밤새 줄을 선다. 남들이 부탁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전형적인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결국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나 최후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겸연 적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하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명하게 똑 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하게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영원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디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 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골 호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 이런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 있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이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은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 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민폐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저처럼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 말을 통해서 조금은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T는 22살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가족들은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그녀도 결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선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겨우 몇 번 보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 자리에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T는 조건만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 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T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T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 뿐이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T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잘한 일에서조차 칭찬보다 질책과 꾸중을 듣는 아이는 매사에 살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뿐이다.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매질을 피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다. 원래는 말썽꾸러기이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의 공격적인 아이가 순한 양처럼 구는 것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한 모습의 어른이 된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불량한 취미 하나 없이 돈을 버는 족족 얌전히 부모님에게 갖다 바친다. 그러고는 일을 핑계로 가족에게서 도망친다. 그는 남들이 자신에게 웃어줘야만 비로소 안심한다. 설령 남이 웃어주지 않아도 자신은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래야만 타인의 악의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다툼을, 불화를, 자신을 향한 타인의 적의를 두려워한다. 악의적인 언사나 공격을 받으면 혹은 자신이 당황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무력감과 배신감,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쩐지 괴롭혀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된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상대의 의도를 따져볼 생각도 없이 믿어버리며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 용서한다. 그는 남이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도 차라리 속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때로는 속는 것도 인생 경험이라며 어쩌면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무언가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는 쉽게 질 나쁜 사람의 타깃이 되지만 금방 아무 일도 아닌 척 털고 일어선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속인다. 남이 꿍꿍이를 품고 잘해줘도 그는 받아들인다. 그는 화도 잘 내고 달래기도 쉬우며 금세 기뻐했다가 또 슬퍼한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여전히 살만한 세상, 온기가 남아있는 세상이라고 느낀다. 결론적으로 그는 잘 화내고 미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을 안에 꽁꽁 싸매놓고 터지기 쉬운 만두가 되고 만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라는 제목의 꽁트가 있었다. 주인공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슴팍을 팡팡 치며 무슨 일이든 말만 해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때 주인공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차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가 민망했던 그는 결국 이불을 싸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벌벌 떨며 밤새 줄을 선다.
남들이 부탁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전형적인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결국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나 최후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겸연 적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하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명하게 똑 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오는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하게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영원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 발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디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 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골 호인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 이런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 있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역시 능력이다. 4.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 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이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은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 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다. 그러나 이 정도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민폐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저처럼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이 말을 통해서 조금은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